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몬사탕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레몬사탕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몬사탕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오우, 상큼하네요. 시큼하고. 네, 상큼합니다. 네. 레몬사탕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네. 굉장히 시큼시큼합니다. 그쵸. 네. 시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시큼하기보다는 또 이제 섬뜩함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네네. 또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스포 없이 어떤 이야기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겪었던 실화이고요. 되게 좀 기상천외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아시나요, 혹시? 어떤 현상을 봤는데 그 현상이 2년 전에 있었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2년 전에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에서야 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 과거에 있었던 그 장소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였다라는 거네요. 네,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 있습니다. 레몬사탕이죠.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해외 쪽에서 일을 하셔서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그 수도권 도쿄라고 하죠. 그 도쿄의 좀 외진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 학교를 보내시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멀리 보내더라도 한국 학교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멀리 좀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2시간가량 전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고생하셨네. 그래서 이제 아침 한 6시에 집을 나서고 좀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6시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6시 10분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허겁지겁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넘어졌어요. 막 무릎이 쓸리고 하니까 무릎을 털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그 폐쇄된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셔터가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가진 셔터에 그때 당시에 지명수배범들 전단지랑 그리고 이제 실종된 아이들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실종이 된 아이였어요. 근데 2년 전 당시의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던 거죠. 예. 그때 당시 나이랑.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옆에 그 골목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형을 보니까 며칠 막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한 그런 모습으로 몰골도 빼재지하고 그런 모습의 할머니가 기괴하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야겠다. 이거 본능적으로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려고 준비 자세를 딱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제 팔을 탁 잡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죠. 그렇죠? 그 순간에. 모르는 할머니인데 제 손에 딱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을 뿌리치려고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일본어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정신 이상한 할머니인갑다. 그냥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신 할머니이신갑다 하고 그냥 뿌리치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제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하철 들어오는 시간이랑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앞차를 놓치면 좀 많이 늦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시계를 자주자주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시계를 봤을 때가 7시 7분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7시 12분에 차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재빠르게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날 학교를 다행히 무사히 갔는데 제 일과가 2시면은 학교가 끝나요. 이제 지하철로 2시간 거리를 다시 집으로 향하는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저랑 정확하게 지하철 한 정거장 차이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서로 친해져서 서로 담소도 나누면서 재밌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을 자주 놀러 갔었어요.
얼마나 많이 놀러 갔으면은 그 친구 부모님도 저를 아실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었었는데, 그날도 제가 그 친구 집을 놀러 갔었어요. 근데 보통 그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보면은 엄마가 차로 이렇게 저를 데리러 와주시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그 친구 집에서 혼자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일을 보셔야 된다 하셔가지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다. 내가 그러면은 그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그 똘비랑 같이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역까지 대충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같이 똘비랑 가고 있었는데, 이제 똘비가 갑자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예. 나 들어가 봐야 된다.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던 장소가 하필이면은 되게 어두컴컴한 장소 있잖아요. 아이고, 예. 그 장소에서 갑자기 미안하다 하면서 나머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딱 해줬죠. 그때 당시 신호등 하나가 앞에 있었고요. 그 뒤로 나무가 엄청나게 막 깔려져 있는 광장이라 해야 될까요? 넓은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쪽 쭉 가가지고 앞으로만 한 3, 4분을 질주를 하면은 지하철역이 딱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똘비는 집에 갔어요. 진짜 그때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휴대폰을 시간을 확인하려고 딱 봤어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를 만났던 시간 있잖아요. 7시 7분. 근데 휴대폰 화면이 딱 정확하게 7시 7분이었는데 그 뒤로 시계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무서우니까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 연락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려고 전화면으로 이렇게 넘기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7시 7분 그 메인 화면 고정이 돼 있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은 한참 그 직장인 분들이 퇴근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제가 있는 그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앞에 광장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옆에 가로등이 엄청나게 서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따라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이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진짜 너무 깨름직하다. 진짜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앞이. 두리멍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저 멀리 불빛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빛에 의존해서 가야겠다 하고 딱 빛을 따라서 딱 갔는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그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네. 공중 화장실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남자 아이 비명.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몸이 경직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딱 있는데 문이 덜컥하고 열리더니 그 대관공 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나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기억이 나는데 코가 되게 오똑하시고요. 입 주변에 상처가 있으세요. 운중 쪽으로 이렇게 엄청 긴 상처 있잖아요. 꼬맨 듯한 상처. 그리고 그 한쪽 눈이 불편하신 분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한쪽 눈만 그런 눈을 하신 할아버지가 진짜 그 입이 귀에 걸리게 웃는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입이 찢어질 듯하게 웃으시면서 왼손에 몽키 스패너 하나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몽키 스패너랑 배광곤 옷에 빨간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몽키 스패너에 있는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능적으로 눈을 마주치면 진짜 망하겠다. 눈 절대 마주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 얼마 뒤에 풀리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딱 절묘했던 게 그 할아버지가 손을 씻으셨어요. 그 수도가에서. 그래서 진짜 이대로 조용히만 가면은 넘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까마귀가 하필이면 딱 옆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예. 얼굴 진짜 근처까지 딱 스치면서 갔거든요, 까마귀가. 그래서 뿌리치려고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딱 틀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그 할머니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예.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네. 아침에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 딱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됐고,
그래서 길을 딱 돌아봤는데 할아버지가 물을 딱 끄고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뛰기 시작했죠. 뒤를 보니까 팔짝 빛이 나세요 혹시? 뛰는데 엄청 기괴하게 팔이 막 늘어난 듯 하면서 새로 개업한 아, 인형. 가게에 그 인형처럼 예. 양팔이랑 양다리를 휘저으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듯한 위기가 있으면 엄청 빨라진다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달렸어요. 앞으로. 그 중간에 하필이면 또 넘어졌어요. 그 순간 난 진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니까 차도 다니는 소리가 나니까 진짜 살았다 라는 생각이 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지하철역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안 계셨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죠.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거 진짜 경찰서 가야 된다. 그 주변에 시민들도 살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남자아이 비명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거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경찰서로 딱 갔어요. 근데 경찰관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때 들었을 때 진짜 소름 끼치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요? 제가 정확하게 그 장소, 그 공터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다. 주소까지 딱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예? 근데 그 경찰관 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 공중 화장실 없는데요? 여기 공중 화장실 2년 전에 없어졌어요. 아, 있었긴 했구나. 네, 이거 공중 화장실 2년 전에 누가 막 자살해가지고 그거 없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자살인지도 모르고 타살인지도 모르고 미제 사건으로 딱 끝난 사건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 없어졌다. 예. 그 말을 듣고 엄청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봤던 그 할머니가 경찰서까지 오시게 됐어요. 어찌저찌 제가 할머니도 만나 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 찾는 기술이 나름 좋았던 시대여서 예. 그 할머니를 딱 모시고 왔는데 그 거리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지하철 거리에서. 오. 미친 할머니다. 아, 정신 나간 할머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시기로는 할머니가 계속 그걸 읊조렸대요. 금방 꺼내줄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이런 얘기를 계속 읊조렸다는 거예요. 실종된 아이 포스터를 보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경찰관 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제 아버지가 상황 처리하러 경찰서에 가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삽 챙기라고 경찰관한테 이거 땅 파야 된다고. 예. 제가 봤다는 그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네.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소 언저리에 땅을 파보니까 사람 뼈 있잖아요. 유골이 나왔구나. 유골이 나왔어요. 와. 근데 그 크기가 딱 초등학생 남자아이. 그래서 DNA 검사 다 해보니까 예. 제가 아침에 봤던 그 포스터 속의 아이, 그 아이였다는 거예요. 실종된 애구나. 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신원을 딱 조회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실종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우울증을 걸리셔서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아. 그 어머니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솔직히 그냥 미쳐 돌아버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2명이 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실종이었잖아요. 실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뭐 시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할머니한테 귀신이 쓰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그 말을 읊조렸잖아요. 꺼내줄게. 꺼내줄게. 기다려. 그때 당시 생각만 하면은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고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 중에 진짜 세 손가락이 될 정도로 너무 소름 끼쳤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세 손가락이라고 하면 두 손가락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거 얘기를 한번 네. 좀 나눠보는 게 2년 전에 그 공중 화장실이 있었을 때 사건인데 네네네. 그렇다면 쫓아왔던 백안공이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일단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건데 네네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범인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인상 차기까지, 그 인중에 상처 있는 것까지, 눈 한쪽 불편한 것까지 예.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대요. 와. 그 할머니도 찾았던 그 경찰관 분들이 예. 찾을 수가 없대요.
또 이런 일을 겪으시지?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사건 현장을 2년 네. 뒤에 그냥 빈 건물, 폐건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야, 이거 좀 도와달라고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할머니 말을 믿질 않으니까. 그쵸.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했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지만 또 뭐 두 손가락이 남았지만 한 손가락만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네네. 이거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네.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당시에 친구,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그 똘비가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오피스텔 아세요? 상가 위에 있는 오피스텔. 이건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상가 위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원룸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건물 그 상가용 엘리베이터 하나랑 그 숙소 올라가는 용 엘리베이터 하나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용 말고 숙소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복도가 나오는데 복도 진입하기 전에 공용 현관 비밀번호라고 비밀번호 딱 누르고 딱 문을 열면은 복도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형식의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똘비랑 많이 친했어가지고 그 똘비 집에서 술 파티도 막 많이 벌이고 막 이렇게 자주자주 왕래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똘비가 어느 날부터 대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성실했던 친구거든요.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전화도 안 받고 학교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일주일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일주일 뒤에 딱 전화를 해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여기서 못 살 것 같다 한마디 하고 딱 끊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직감이 오잖아요. 얘가 막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소리 들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방관죄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능적으로 거기 방으로 갔죠. 그 친구가 집에 9호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포스트잇이 엄청나게 붙어있더라고요. 포스트잇 하나를 떼서 보니까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이랑 진짜 제가 살면서 들어봤던 심한 욕 중에 더 심한 욕들이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쪽에는 또 칼로 쑤가지고 막 죽이겠다 막 이런 협박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딱 방문을 여니까 그 친구가 다크서클 엄청 낀 채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는지. 근데 층간소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친구가 음악하던 친구여가지고 방 안에 그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막 술 취하면은 흥 돋구려고 스피커로 막 음악 틀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소리가 크다 하고 예. 이제 경찰관 분이 딱 방문을 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적은 처음이라서 똘비도 엄청 놀라가지고 경찰관 분한테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상황을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 몇 분 뒤에 인터폰 누르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폰으로 그 현관문 벨 누르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인터폰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예. 아무도 없어서 뭐 잘못 누르셨나 보다 하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몇 분 뒤에 또 울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똘비가 뭐야 하면서 막 문을 딱 열었는데 택배 박스 있잖아요. 약간 그 택배원이 붙이지 않은 듯한 엄청 아마추어가 붙인 듯한 그런 테이프로 그렇게 하나가 딱 와있더래요. 그걸 열어보니까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랑 예. 식칼 하나가 딱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칼을 보고 섬뜩해했던 거죠. 네. 똘비가.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그때 술이 엄청나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자기가 버리고 칼도 자기가 쓰겠다 하면서 칼꽂이에 딱 넣어놨대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가려고 나오니까 문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하나씩 붙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죠. 그 안에 있는 심한 욕들을. 예.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니까 학교를 들렸다가 경찰서를 가서 이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려야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지만은 경찰서를 먼저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아래층에서 멈추더래요.
아래층에서 팔에 문신 되어있는 막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딱 같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똘비가 1층에서 내리려고 딱 문 앞에 서자마자 뒤에 남자가 내가 조용히 하라 했지, 진짜 죽여버린다 막 그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때 진짜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너 조용히 해라 했지, 너 죽여버린다 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지만 학교로 일단은 갔대요. 근데 소름이 끼치는 게 휴대폰에 문자가 10통씩이나 와 있더래요. 아까 포스트잇에서 봤던 그 문자 있잖아요. 왠지 그걸 쓴 사람이 이거를 보냈다. 예. 똑같은 엄청 심한 욕들이 10통씩이나 와 있더래요. 부재중도 막 모르는 번호로 막 와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경찰서로 갔더래요. 근데 이제 당시 경찰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접수만 하고 가세요, 접수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돌려보내더래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똘비한테. 그래서 와 진짜 갑자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때 봤던 남자가 칼 들고 쏘면 어떡하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래요.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거.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왜냐면 전화기 틀면은 계속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그 문자들이. 예. 그리고 막 번호로 계속 전화도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자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집 안에서 계속 있더래요. 그때 이제 제가 온 거죠. 제가 뭐라 했거든요. 아니 너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하면은 아니라고, 나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하면서 너가 따졌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그날 번뜩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룻밤만 지내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왜냐면 들어보니까 저녁마다 또 인터폰을 계속 누르더래요. 화면에도 안 보이는데 계속 막 누르고 도망가고 아침에 보면은 뭐 노란색 포스트잇 다 떼놨는데 다시 붙여져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한테 진짜 너무 무섭다, 하룻밤만 같이 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오랜만에 술 마시면서 담소 나누자 이렇게 해서 편의점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현관으로 들어오려면 비밀번호 락키를 딱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문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 공동 현관 문이 부서져 있고 엄청 고장나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 탭키도 누가 막 찍어 누른 듯하게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쳐돌죠, 똘비가. 당장 그걸 다 잡아야 된다고, 아니면 여기 시민들 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CCTV를 보러 관리실로 갔어요. 왜냐면 그 증거 영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찍었으면. 친구 사는 집 그 아래 상가가 종합병원이었어요. 정신병원이 가장 가까운 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층이 정신병원이었고 똘비는 7층을 산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병원에서 주는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문도 막 소화기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런 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 남자구나. 그 CCTV도 전날까지 다 돌려봤죠. 누가 막 인터폰 누르는 거, 누가 포스트잇 붙이는 거. 그래서 제가 잔소리 했거든요, 똘비한테. 아니 봐봐라, 이 CCTV 확인했으면 범인 금방 잡지 않냐, 이렇게 대처했었어야지 하는데, 그 똘비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옆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데. 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남자는 계속 저 아닌데요? 자기 아니라고, 자기 쌍둥이라고,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했던 남성이 병원을 탈출해서 일반복으로 갈아입고 저녁마다 이렇게 위에 숙소동을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예. 근데 그 남자 증상을 물어보니까 조현병이래요. 어쨌든 그 똘비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좀 타격을 받았지만 이게 또 사유도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 집행유예로 넘기더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똘비랑 얘기를 하면은 너무 소름이 끼치고, 저도 어쨌든 간에 CCTV로 확인을 했고 그 남자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로 잘못 걸리면 사람까지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잔인한 남자였어요. 예. 근데 그 남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소름이 끼치는 거는
자기가 다 한 건 맞는데 그 박스랑 음식물 쓰레기랑 그 식칼을 자기가 안 했더래요. 그래서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그거를 갖다 놓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포스트잇 붙인 거랑 이런 거는 다 찍혀 있는데 그거를 갖다 놓은 사람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남자가 몽유병까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 거를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구나. 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진짜 엄청 소름이 끼쳤고, 만약에 그 소화기를 들고 왔었을 때 우리가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나왔더라면 나랑 똘비도 어떻게 됐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까지. 아, 아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정신과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 그런 시설까지 있나 보네요. 네네네.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강제 입원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뭐 입원하겠습니다 하면 입원하는 정도로만 있나? 아, 네네. 그 정도로 있는데 이제 네. 본인이 원해서 입원을 했대요. 아, 그치.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런 시설은 함께 있을 순 없겠죠, 아마도. 그쵸. 근데 또 레몬 사탕님이 오늘은 지금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전부 다 뭐 현실 공포가 섞여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첫 번째는 좀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좀 무서웠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레몬 사탕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첫 번째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했고 두 번째 이야기도 겪는다면 정말 또 무서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